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한 쉼표의 감동 이야기 DJ입니다. 쌀쌀한 계절, 문득 우리 곁에 가장 소중한 분들의 뒷모습을 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왠지 모르게 굽어 있는 어깨, 세월의 흔적이 깊이 박힌 손. 우리는 그 모습이 그저 나이 듦이라고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머니의 낡은 다이어리, 다시 쓰여진 청춘입니다. 평생을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누구의 아내라는 역할로 사셨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가장 찬란하고 뜨거운 꿈을 봉인해 두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굽어진 뒷모습이 아니라 그분이 짊어지셨던 무게를 읽어내야 합니다. 이제 잠시 모든 소란을 멈추고 여러분의 어머니,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던 나를 떠올리며 이 감동적인 팔막 스토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어머니의 낡은 다이어리 지금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뒷모습은 언제나 굽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문득 겨울의 삭풍을 온몸으로 맞은 거대한 녹어수를 떠올립니다. 나뭇가지는 부러지지 않기 위해 바람의 방향대로, 삶의 무게대로 스스로를 휘고 굽히셨죠. 우리는 철이 없었습니다. 그 굽어진 어깨가 그저 나이 듦의 당연한 징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짐을 짊어진 채 묵묵히 걸어온 세월의 흔적이라고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당신 자신을 위한 무게추가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라는 이름의 무게,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책임만이 어깨에 놓여 있었을 뿐입니다. 어머니의 손을 보세요. 굵고 단단한 뼈마디, 마디마다 박힌 세월의 굳은 살. 이 손이 수없이 많은 쌀가마를 짊어지고 겨울 찬물에 행주를 짜내며 한여름 땡볕 아래서 밭일을 하셨습니다. 젊은 시절 이 손으로 뜨거운 붓을 잡고 싶어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걸까요? 어머니는 항상 웃으셨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알 수 없는 깊은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쉼없이 움직여온 낡은 시계처럼 지쳐있는 듯한, 혹은 무언가를 영원히 놓쳐버린 듯한 고요함. 그 고요함 속에서 어머니는 스스로와의 무건록을 쓰고 계셨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문득 저는 어머니의 삶을 정리한 낡은 다이어리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빛바래고 모서리가 닳아버려 이제는 더 이상 펼쳐볼 내용이 남아있지 않은 듯한 삶. 그 속표지에는 이미 수많은 페이지가 뜯겨나가고 촘촘한 글씨 위에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 빛바랜 표지 뒤에 어머니가 생애 가장 뜨거운 순간에 접어두었던 가장 찬란했던 청춘의 꿈이 숨막힐 정도로 고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오랫동안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어머니라는 단단한 역할만을 보았을 뿐 김민자라는 여인의 꿈과 열정은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텅 빈 거실에 앉아 계신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그분의 삶을 한 권의 책처럼 다시 읽어보려 합니다. 가장 아픈 곳부터, 가장 간절했던 순간부터 그 고요함 속에 담긴 수많은 말들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들어야 합니다. 텅 빈 거실에서 어머니의 고독을 마주한 이후 저는 왠지 모르게 어머니의 과거를 더듬고 싶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아닌 여자 김민자의 흔적을 찾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던 오후 집안에 짐만 쌓여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다락방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 쌓인 아버지의 군복, 우리가 어릴 적 썼던 낡은 책가방, 그리고 이제는 빛바랜 유년기의 추억들. 그 모든 가족의 짐더미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는 조그맣고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자물쇠는 녹슬어 있었고 상자 표면에는 어머니가 젊은 시절에 직접 붓으로 그린 듯한 작고 섬세한 들꽃 그림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정교하고 생생해서 마치 금방이라도 상자를 뚫고 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을 때 훅 하고 오래된 종이와 꿈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 안에는 결혼 전에 쓰셨던 것으로 보이는 빛바랜 가죽 표지의 다이어리 한 권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펼쳐보니 그것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일상적인 기록들 사이로 아름답고 섬세하게 그려진 풍경화와 인물화들이 페이지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마치 숨겨진 화보집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를 멈춰 서게 한 것은 다이어리 맨 앞장에 정성껏 쓰인 이름석 자였습니다. 화가 김민자 PAINTER, 김 MINJA. 그리고 그 아래에는 불타는 젊음의 열망이 또렷한 잉크로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난 곳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고 싶다. 언젠가 내 붓으로 세상에 빛을 전하리. 이것이 나 김민자의 삶의 이유이다. 우리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림을 향한 불타는 꿈을 가진 김민자라는 여인과 우리가 아는 평생 붓 대신 행주를 들고 부엌을 지키던 어머니 사이의 거대한 간극.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했던 어머니의 삶이 사실은 스스로의 꿈을 짓밟고 만들어낸 낯선 삶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다이어리와 함께 당신의 가장 찬란하고 뜨거웠던 청춘의 숨결을 다락방 깊은 곳에 봉인해 두셨던 것입니다. 자식이라는 도화지에 오직 우리의 색깔만을 칠해주기 위해 당신의 모든 빛깔과 꿈을 지워버리셨다는 것을 그 낡은 종이 앞에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다이어리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붓 대신 연필로 쓴 듯한 뭉툭한 글씨가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꿈은 잠시 덮어둔다. 내 붓이 되어줄 자식들을 위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택하기 위해 당신의 세상을 포기하셨던 것입니다. 다락방에서 발견한 다이어리를 덮는 순간 그동안 우리가 무심하게 흘려보냈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이어리 속의 화가 김민자는 결혼 후 철저하게 어머니라는 이름 뒤로 숨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청춘은 곧 우리의 울음소리, 아버지의 땀 냄새로 덮여버렸습니다. 캔버스가 있어야 할 자리엔 밥상이 놓였고 물감이 있어야 할 자리엔 김치국물이, 연필이 있어야 할 자리엔 뭉툭한 연필로 쓴 가계부만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당신 자신을 위해 돈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가져다 주신 쥐꼬리만 한 월급은 언제나 우리의 학용품, 교복, 그리고 병원비로 고스란히 사라졌습니다. 어머니의 새 옷은 늘 우리의 헌 옷을 수선한 것이었고, 어머니의 취미 생활은 오직 우리에게 줄 반찬을 고민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희가 잘 먹고 잘 크는 게 엄마 꿈이야. 그 말이 얼마나 무겁고 슬픈 거짓말이었을까요? 어쩌면 그 말은 꿈을 포기해야만 했던 자신의 현실을 스스로에게 납득시키기 위한 가장 간절한 주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삶이 어떤 웅장한 도화지에 그려진 그림이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삶을 자식이라는 거대한 도화지의 통째로 옮겨 심으셨습니다. 당신만의 색깔은 모두 지워버린 채 오직 희생과 사랑이라는 색깔 하나만으로 칠해진 웅장하지만 슬픈 헌신의 수묵화였습니다. 손목이 시큰거려도 파스를 붙일지언정 붓을 들지 못하셨고, 창작의 열정이 끓어올라도 묵묵히 부엌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희생의 세월 속에서 어머니는 젊은 날의 빛나던 눈빛을 조금씩 잃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머니의 손이 굵어지고 굽어질수록 다락방 속 다이어리 속 화가 김민자의 모습은 더욱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 당신의 전부를 헌납했던 것입니다. 그 헌신 앞에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죄송하다는 말뿐입니다. 그 말은 어머니의 귀에는 닿지 못한 채 우리의 가슴 속에서 천둥처럼 울리고 있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우리의 세상이었지만 우리는 당신의 세상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우리는 각자의 둥지를 찾아 떠났습니다. 결혼을 하고 멀리 타지로 이사를 가고 손주를 낳았습니다. 자식들 모두 성공적으로 독립하고 이제 어머니에게 더 이상 희생을 요구할 일도 짐을 지어드릴 일도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기뻤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편안하게 쉬실 일만 남았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매주 전화로 안부를 묻고 가끔 내려가 용돈을 챙겨드리는 것으로 자식의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텅 빈 집안에서 어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어드셨습니다. 밥 한 그릇을 차려드려도 젓가락질은 몇 번으로 끝났습니다. 넉넉하고 따뜻했던 집은 갑자기 냉랭한 공기로 가득 찬 큰 빈 상자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어머니의 삶은 자식들을 위한 역할극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라는 대본에 맞춰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무대가 막을 내리고 관객 자식들이 모두 떠나자 어머니는 대본 없는 삶 속에서 길을 잃으신 듯 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나? 명절에 겨우 찾아뵌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그 한숨은 저희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위해 달려오셨는데 막상 달리셔야 할 이유가 사라지자 멈춰 설 곳을 찾지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창가에 길게 드리워진 어머니의 그림자는 그 어떤 때보다 깊고 어두웠습니다. 그 그림자 속에서 어머니는 다락방에서 내려온 낡은 다이어리를 조용히 쓰다듬으셨습니다. 페이지마다 수줍게 숨어있는 젊은 날의 그림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고독이 어머니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안부를 물었지만 어머니의 영혼의 안부는 묻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육신은 편안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어머니의 정신은 텅 빈 둥지에서 길고 긴 고독의 시간을 견디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당신의 삶의 목표가 우리를 위한 헌신이었다면 이제 그 목표가 사라진 세상에서 당신은 무엇을 보고 걸어야 할까요? 그때 우리는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이제 새로운 목표, 오직 당신 자신만을 위한 꿈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머니의 70번째 생일. 우리는 모두 모였습니다. 겉으로는 즐거운 잔치였지만 저희 자식들은 어머니의 그림자 속에 드리워진 그 고독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케이크 대신 어머니의 다락방에서 가져온 낡은 다이어리를 테이블 중앙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진심을 담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당신의 꿈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준비한 선물은 값비싼 보석이나 옷이 아니었습니다. 세부 세트, 영롱한 색깔의 고급 물감, 그리고 텅 빈 새하얀 캔버스였습니다. 어머니는 선물을 받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붓을 만지작거리실 뿐이었습니다. 얘들아, 내 손이 굳어서 이제 안 돼. 이미 너무 늦었어. 이 나이에 무슨. 어머니는 주저하셨습니다. 70이라는 세월, 굽은 허리와 굳은 손, 수십 년간 덮어두었던 꿈을 다시 꺼내기에는 너무나 많은 용기와 자기 확신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꿈을 잊은 채 살아온 세월에 대한 후회와 노망이라 손가락질 받을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간절히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70세는 당신의 청춘 이막입니다. 늦지 않았어요. 가장 완벽한 때는 바로 지금이에요. 마침내 눈물을 훔치신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새 붓을 집어 드셨습니다. 굳은 살 박힌 어머니의 손이 캔버스 위에 첫 점을 찍는 순간 우리는 숨죽였습니다. 붓이 떨렸지만 그 떨림은 나약함이 아니었습니다. 70년 동안 삭혀온 열정이 외부로 분출되기 직전의 폭발적인 전율이었습니다. 그 첫 점은 서툴렀지만
그 어떤 명작보다 강렬했습니다. 잃어버린 김민자라는 이름 석자를 어머니 스스로 다시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삶은 비로소 우리라는 무게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당신만의 색깔을 채워 넣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70의 나이에 다시 학생이 되셨습니다. 복지관의 미술 수업에 등록하셨고 그날부터 어머니의 하루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마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처럼 어머니는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나셨습니다. 젊은 날 짊어졌던 무거운 쌀가마 대신 이제는 가벼운 화구 가방을 들고 길을 나서셨습니다. 그 발걸음은 굽었던 허리에도 불구하고 가볍고 활기찼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락방 다이어리 속에 빛나던 김민자의 눈빛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니는 수업이 끝난 후에도 집에 오셔서 붓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식사 시간도 잊은 채 캔버스 앞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신의 굽은 손으로 잡은 붓은 여전히 떨렸지만 그 떨림은 억지로 멈출 수 없는 생의 의지와 열정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그림은 젊은 화가들의 세련된 기법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에는 세월의 깊이, 삶의 질곡,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따뜻한 시선과 강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억척스럽게 살아온 세월의 주름 하나하나가 붓 터치 속에 스며들어 오히려 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림을 통해 자신과 같은 시니어들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나이에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용기를 얻고 서로의 작품을 칭찬하며 삶의 기쁨을 다시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습니다. 예술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당신만의 빛깔을 마음껏 펼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눈은 슬픔이 아닌 창작의 열망으로 반짝였습니다. 그 열정은 20살의 청춘보다도 더 뜨겁고 더욱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어머니가 우리 엄마가 아닌 화가 김민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 벅찬 기쁨과 감사를 느꼈습니다. 삶은 끝없이 반복되는 루틴이 아닌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임을 어머니는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첫 전시회는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삶은 이제 막 새로운 막을 올린 듯합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붓을 놓지 않으십니다. 이제 어머니에게 그림은 취미가 아닌 삶을 지속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작은 작업실은 매일 새로운 창조의 에너지가 넘실대는 성전과 같습니다. 굽었던 어머니의 어깨는 이제 그림을 향해 힘차게 뻗어 있습니다. 그 뒷모습은 더 이상 고독하거나 처연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고 곱고 아름답습니다. 그 캔버스 위에는 이제 누구의 희생도 아닌 오직 김민자라는 이름의 색깔만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낡은 다이어리 옆에는 새하얀 새 다이어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 표지에는 또렷하고 흔들림 없는 글씨로
다시 쓰여 있습니다. 화가 김민자의 삶과 꿈의 기록. 어머니의 청춘은 과거가 아닌 지금 이 순간 가장 찬란하게 다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어머니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자식이라는 이름의 헌신만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어머니 자신을 향한 꿈과 열정을 응원할 때 완성된다는 것을, 어머니의 행복이 곧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저희 어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자신의 꿈을 다락방 깊은 곳에 봉인해 두었던 이 시대의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시니어 분들께 전하는 간절한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다고 말해주세요. 당신의 굽은 어깨는 헌신의 무게를 버틴 가장 아름다운 훈장입니다. 이제 그 어깨를 펴고 당신만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여정을 시작하세요. 당신이 가장 빛날 수 있는 순간은 바로 지금 당신의 손으로 만들어갈 오늘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네, 화가 김민자 어머니의 찬란한 청춘 이막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낡은 다이어리에 숨겨두었던 꿈을 다시 붓으로 그려나가시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저희는 큰 감동과 용기를 얻습니다. 삶은 끝이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든 새로운 페이지를 펼칠 수 있는 새하얀 캔버스라는 것을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시니어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평생을 헌신해 온 당신의 손으로 이제 당신만을 위한 그림을 마음껏 그려나가세요. 그 그림은 세상을 위한 선물이며 우리 모두에게 가장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행복한 쉼표의 감동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는 꿈을 오늘 밤 깨워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쉼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